네, 잠깐 쉬셨고요. 우리 유료 직업 소개 사업 몇 가지 봤죠? 유료 직업 소개 다시 한번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국내, 국외로 구분하는데 그 구별 기준이 뭐다?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이다.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국외로 구분하고 국내는 특별자치도시나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국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조금 더 강한 수단이 등록. 이거 헷갈리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제는 무료 직업, 국내에서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내에서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이제 요걸 여기다 넣는다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혹은 얘를 여기다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 기준 잘 알고 계셔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유료 직업 소개 사업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직업 상담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진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내가 뭐 직업 훈련 시설에 공공직업 훈련 시설이나 지정 직업 훈련 시설에 뭐 취업을 하고 싶은 분도 있으실 거고요. 혹은 내가 진짜로 이 직업 소개 사업을 한번 해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 지금 이 문구가 기준이 되는 거죠. 이 법령이 유료로 직업 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이나 면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그 아래 나오는 것들이고 그 중에 분명히 직업 상담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아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요. 이거 뭐 다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굳이 구별을 하자면요. 두 가지를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요. 경력이 필요 없고요. 예외적으로 예외적이지만 어쨌든 뭐 예외가 하나 있긴 하지만요. 자격증이 있으면 경력이 필요 없고요. 그렇죠? 자격증이 없다면 경력을 2년 정도 필요로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유료 직업 소개 사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1번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 자격이 있는 자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업 소개 사업을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2번이요. 기타 뭐 훈련시설 기타 등등에서 직업 소개와 관련된 상담 업무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종사자 실무 경력이 있죠. 다만 자격증이 없으니까 경력이 몇 년 필요한 거예요. 2년 필요한 겁니다. 3번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저 같은 사람이요. 저 같은 사람도 자격증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어요? 경력이 필요 없어요. 4번이요. 조합원 100명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노동조합, 총연합단체,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업무 전담자로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자격증이 없으니까 경력 몇 년이요? 경력 2년 필요로 합니다. 6번이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자격증은 아니죠. 이게 국가공무원 등이 자격증이 아니니까 경력 2년 요구하고 있고요. 7번이요. 5번 안 받네요. 상시 사용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그렇죠? 여기도 자격증 없으니까 몇 년? 경력 2년 필요로 하고 있네요. 7번이요. 이게 좀 예외예요. 초, 중, 등 교육법에 따른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격증이 있으니까 원래 경력이 필요 없어야 되는데 자격증이 있어도 예외적으로 교원 자격증 같은 경우에 경력 2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8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진 사람, 자격증이 있으니까 경력 직접적으로 필요 없는 거죠. 자,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경력이 2년이라는 사실 중요해요. 경력을 1년으로 바꾸는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3번이요. 등록을 하고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 A를 뒀으면 B를 다른 데다 둘 수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다만요. 사업소별로 직업 소개 또는 직업 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위에서 본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을 한 명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사람이 사업을 B라는 지역과 C라는 지역에 두 개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여기는 뭐 내가 기존에 냈던 사업인데 여기다 하나 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위에서 봤던 그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을 한 명 고용을 해 놓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4번 등록을 하고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요금 외에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 전문 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 받을 수 있다. 이거 왜 이렇게 놨어요? 직업을 소개해 주면서 뭐가 발생한다고요? 과도한 중간 착취가 발생해요. 이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유료로 직업을 소개해 주는 거지만 어쨌든 돈을 받고 해주는 거지만 이건 굉장히 유의미한 일입니다. 그렇죠? 마찰적 실업들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해 줄 수 있는 민간에서 직업 정보를 제공해준지 직업 소개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비록 돈을 받고 할지언정 어쨌든 유의미한 일이라고요. 다만 이게 어떤
어떤 우리 직업안정법이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이 될 때 이 테두리를 벗어나 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중간 착취라든지 혹은 아주 음지에서의 직업 속에 이런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직업안정법이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 이런 통제 요금을 자유롭게 받아도 된다고 하면은 너무나 많은 과도한 중간 착취가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금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실무 들어가시면 아실 거예요. 그 제한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자, 그다음에 양가로 2번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의 준수 사항이요.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1번 간단하게 읽어만 보시면 당연한 내용들이니까 아실 거예요. 쭉 읽어 보시면 되고요. 혼자 읽어 보시는 게 낫겠네요. 네, 읽어보시고 넘어오세요. 넘어오시면요. 양가로 3번 유료 직업 소개 사업 금지 사항 볼게요. 읽어볼게요.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동그라미 1번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이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직업 소개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은 왜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특정한 자격이나 경력을 요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사업을 못하죠. 그러니까 명의 대여, 면허증 대여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면허 등을 빌려서 그렇죠? 그 유료 직업 소개서를 개설을 하고 사업을 하는 행위들 그렇죠?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당연한 내용이고요. 동그라미 2번 등록을 하고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런 일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자리를 구하는데 나한테 직업소개서에서 너 저기 가서 일할래? 근데 조금 불법적인 데들이 많아요. 사실은 너 저기 가서 일할래?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난 당장 돈이 궁한데 근데 갑자기 직업소개서에서 이런 제안을 해요. 너 저기 가서 일할 거면 내가 너한테 네 월급 한 3, 4개월치 미리 줄게. 그럼 어이구 이러면서 가면서 근데 가봤더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도저히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그쪽 사장이 뭐라고요? 야, 너 직업소개서 통해서 내 돈 너 월급 한 6개월치 4개월치 미리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돈 다 갚을 때까지는 여기서 일해야지. 이런 식으로 강제 노동이 성립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급금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3번이요. 무료 직업 소개 사업 또는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며 18세 미만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후견인의 취업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통해서 4번 직업 소개 사업자는 18세 미만 구직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18세 미만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는 5번 직업 소개 사업자 등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청소년 유해 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내용이니까 쭉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양가로 4번이요.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종사자요.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장에 소속돼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번에는 자, 동그라미 1번 등록을 하고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미성년자, 금지산자, 한정치산자 등의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동그라미 2번 등록을 하고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 아래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한 명 이상 고용해야 된다. 이 누구를 한 명 고용해야 된대요. 그렇죠? 직업상담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직업상담원, 직업 소개나 직업 알선 등의 행위는요.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거 맞나요? 아무나 해서는 안 되죠. 이 사람의 적성과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사람의 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해안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유료 직업 소개 등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직업 상담원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봤던 그 유료 직업 소개를 등록할 수 있는 사람과 거의 유사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뭘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상담 업무나 직업 상담 업무나 이런 것들은요. 직업 상담원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계라든지 이런 건 아무나 다 볼 수 있는데요. 직업 소개서에서 회계라든지 경리라든지 이런 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데 직업 소개와 관련된 업무는 안 돼요. 누가?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상담원이 하도록 해놨습니다. 볼게요. 등록을 하고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 아래 자격을 갖춘 직업 상담원 한 명 이상 고용하게 된다. 다만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족이 직업 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의 직업 상담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며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 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직업 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칙은 고용을 해야 되지만 내가
나의 가족이 직업상담원 이 밑에 그 자격들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거나 내가 그 자격 기본적으로 있겠죠. 내가 등록을 한 사람이니까 거의 유사해요. 내가 거기서 일하는 경우, 전업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 두지 않을 수 있대요. 됐습니다. 동그라미 3번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종사자 중 직업 상담원 아닌 사람은 뭐 못해요? 직업 소개에 관한 사무 못합니다. 누구만? 일정한 자격 경력을 갖춘 직업 상담원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요, 뭐 실무적인 얘기지만요, 나중에 이렇게 가보시면요, 직업 상담원 등록을 할 수 있는 란을 두고 있어요. 이렇게 직업 소개소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액자에다 그걸 걸어놔야 돼요. 누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뭐 사진까지 붙어 있어요. 이 사람이 직업 상담원이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직자나 구인자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만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양가로 5번 겸업금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적개업 또는 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을 경영한 자는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우리 이와 유사한 거 근로자 파견법에서 보셨어요. 겸업금지가 금지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적개업이 누구예요? 예를 들어 단란주점 이런 데가 여기 포함되고요. 숙박업, 모텔이나 여관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직업 소개 를 허용을 하게 되면 조금 불법적인 비위행위들이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안 돼요. 못 해요. 무료는 되고 유료는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무료, 유료 둘 다 안 된다. 체크하세요. 무료, 유료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양가로 6번이요.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입니다. 동그라미 1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직업소개를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직업소개, 직업상담 등을 할 때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요. 흔히 말하는 보수교육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시험 한번 끝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과목들을 지금 흡수하고 있잖아요. 노동관계 법규라든지 직업 상담과 관련된 이론이라든지 직업 정보와 관련된 이론들을 학습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시험 보고 털어버리고 한 6개월이면 대부분 거의 뭐 없는 지식이라고 봐도 거의 무방할 정도로. 그죠? 저도 제가 시험 봤을 때 아주 봤던 내용 중에 제가 자주 쓰는 내용이 아니고 거의 다 까먹었거든요.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죠? 직업과 관련된 아주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보수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상기도 좀 필요하고 이러니까 연애 한 번 정도는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항은요. 교육훈련 내용 한번 보시죠. 교육훈련 내용에 교육 과목에 뭐 들어가 있어요? 직업 소개 제도, 직업 상담 실무, 직업 정보 관리, 직업 윤리 의식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지금 공부하시는 내용과 매우 비슷하죠. 근데 다만요. 뭐가 안 들어가 있냐면 노동 시장론, 노동 경제학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어요. 체크하세요. 노동 시장론, 노동 경제학 안 들어가 있습니다. 됐고요. 양가로 7번 장부 비치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아래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한 해당 기간 동안 갖추어야 된다.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일정한 장부를 갖춰둬야 돼요. 왜요? 여러 가지 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거죠. 그 서류를 통해서. 근데 이 서류들이 보존 기간이 옛날에 다 달랐어요. 어떤 건 1년, 어떤 건 2년, 어떤 건 3년이어서 시험에 나오면 그냥 틀리는 게 나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다 2년이에요. 2년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가 비치해야 될 장부의 비치 기간은 몇 년이다? 2년이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직업 정보 제공 사업이네요. 이제 지금 뭐 보신 거예요? 민간에서 하는 뭐예요? 무료 직업 소개 사업 보셨고요. 유료 직업 소개 사업 보신 거고요. 이제 뭐예요? 직업 정보 제공 사업이네요. 여기까지 보신 거예요. 다음에 직업 정보 제공 사업 이게 뭐라고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예요? 벼룩 땡땡, 알바 땡, 뭐 잡코 땡땡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거예요. 직업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매체들. 예. 양글 1번 직업 정보 제공 사업이 신고, 직업 정보 제공 사업을 하는 자는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실무 들어가시면 알겠지만 유료나 무료 같은 경우에는 직업 소개 사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해 놓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로 뭐 신고라든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유료나 무료를 하지 않고 그냥 직업 정보 제공만 사업만 하려는 자는 뭐래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놨습니다. 신고 제도입니다. 신고제도. 신고사항 변경한 경우에 또한 같다.
양가로 2번이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여기 볼게요. 1번 읽어보시면 알 거고요. 2번도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당연히 조금 명백하지 않은 구인과 같은 거 게재하지 말라라는 얘기고요. 3번이요. 직업정보제공 매체의 구인구직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 좀 어려워서 헷갈리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알바 땡에 들어갔어요. 이게 홈페이지예요. 알바 땡. 그러면요. 여기에 뭐가 나와요? 이렇게 구인 광고가 보통 떠 있어요. 구인 광고. 어디 뭐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 모집합니다. 근로 시간 몇 시간 뭐 임금 얼마, 휴게 얼마, 휴식 얼마.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에 내가 여기서 일하고 싶으면은 여기에 전화번호라든지 팩스 번호라든지 전화번호 뭐 핸드폰 번호 이런 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내가 이 구인 광고를 보고 여기서 사람 구하네라고 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연락해서 나 여기서 알바 좀 할게요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이거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이거 우리 그냥 일반 상식인데 그런데 여기 전화번호나 주소라든지 팩스 번호라든지 이게 누구께 들어가야 돼요? 여기 치킨집 사장님께 들어가야 돼요? 알바 땡땡께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치킨집 사장님께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직업정보제공사업자께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내용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헷갈려서 지문 틀리시는 분 많이 봤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직업정보제공 매체의 구인구직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치킨집 사장님 거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 기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다음에 4번이요. 직업정보제공 매체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광고문에 무료 취업상담, 취업추천, 취업지원 등의 표현을 하지 아니할 것. 동그란 5번, 6번, 7번 읽어보시면 다 아실만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됐고요. 4번 근로자 모집이네요. 이번에는. 근로자 모집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시간 용어 정리할 때 근로자 모집이 뭐예요? 너 우리 회사에서 일할래? 이렇게 하는 게 모집이죠. 근데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모집, 너 우리 회사에 일할래? 이런 거를 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등록하거나 허가해야 될 사항인가요? 아니죠.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볼게요. 양가로 1번 근로자 모집.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너 우리 회사 일할래? 이거를 뭐 신고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요. 양가로 2번 국외 취업자 모집입니다. 누구든지 국외 취업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대요. 네. 국외 취업 근로자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뭐 해야 된대요? 신고해야 된대요. 신고. 됐습니다. 양가로 3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양가로 4번 금품 등의 수령 금지. 동그라미 1번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떤 명목으로든지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된 금품을 받거나 그 밖에 이익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너 우리 회사 들어올래? 이러면서 돈 받는 거죠. 너 우리 회사 들어올래? 이러면서 너 나한테 200만 원만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당연히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다만 동그라미 2번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가 구인의 의뢰를 받아 구인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자를 모집하여 직업 소개를 한 경우에는 금품 등을 수령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시험 문제 이런 지문이 나오면 틀린 지문일 수 있어요.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모집이나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는 아닙니다. 동그라미 2번에 예외가 있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5번 근로자 공급 사업입니다. 근로자 공급 사업. 파견과 거의 유사합니다. 파견과 거의 유사한데요. 일단 지문을 좀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로자 공급 사업은 공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이것도 마찬가지죠. 취업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 공급 사업과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을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번 국내 근로자 공급 사업 같은 경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 2번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조, 건설, 용역, 그 밖에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 다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로자 공급 사업은 뭐와 비슷하다 말씀드렸어요? 파견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누가 그걸 하냐가 달라요. 파견은 누가요? 파견 사업에 허가를 받은 파견업자가 하는데 국내에서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는 자는 누가 해야 된대요? 노동조합.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항운노조, 항운노동조합이 이 일을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운노조가 있고요. 항운노조가 항운노조원을 데리고 있죠. 항운노조원을 데리고 있고 이제 여기 업체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항구에 하역업체들이 있죠. 하역업체들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필요하면 이걸 댈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이 항운노조가 항운노조원을 보내가지고요. 이 ABCD한테 일용직으로 일하게 하고 그 대가를 이렇게 받아서 노조원들한테 다시 뿌려주는 이런 형태예요. 이거 뭐와 비슷해요? 파견과 비슷하죠. 아주 비슷하죠. 아주 비슷한데 파견이다 아니다? 법률적으로 파견과 같다?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근로자 공급사업은 파견사업에서 뺀다. 그죠? 서로 분리하고 있는 거 보셨죠? 개념은 유사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다른 개념이에요. 됐습니다. 이게 바로 근로자 공급사업인데요. 근로자 공급사업은요. 뭐와 뭐로 구분한대요?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취업하는 장소를 기준으로요. 뭐와 국내와 국외로 구분을 한다고 했죠. 국내, 국외. 근데 아까는 신고 주체가 달랐어요. 국내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구청장에게 신고를 했고 국외인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번에 가장 강한 제재 수단인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허가. 그죠? 다만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달려요. 여기는 국내는 누구예요? 노조가 할 수 있대요. 노동조합이 할 수 있고요. 국외는 제조업, 기타 용역업, 서비스업 등을 하고 있는 자. 다만요. 국외의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 그쵸? 이렇게 구분이 돼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제발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이요. 누구든지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수, 구청장, 고용노동부 장관 이렇게 이원화된 게 아니에요. 허가권자는 딱 한 명이에요. 이번에 누구예요? 노동부 장관만 할 수 있어요.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동그라미 2번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는 동그라미 유효기간 몇 년이에요? 3년이래요. 양가로 2번이요. 근로자 공급사업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요. 근로자 공급사업의 공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마찬가지예요.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 거주지 아니고요. 근로자가 취업하는 장소 기준으로 국내와 국외로 구분을 하며 국내에서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는 자는 누구예요?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이고요. 항운노조 예로 들어드렸습니다. 2번이요.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조업, 건설업, 용역, 그 밖에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 다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연예인을 대상으로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려는 자는 뭘 해야 돼요?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이어야만 합니다. 비영리 법인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연예 기획사들이 사실 이런 근로자 공급 사업을 거의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무방한데 실제로 이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라든지 이런 걸 받지 않고 진행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 보여요. 가끔씩 뉴스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이론은 그렇습니다. 이론은 그러하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3번 국외 공급 근로자 등의 보호, 국외로 공급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입니다. 자.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국외 공급 근로자를 보호하고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을 관리해야 된다. 1번만 볼게요. 나머지 2, 3, 4, 5는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에요. 1번 공급 대상 국가로부터 취업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만 공급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좀 보시면요. 자, 여기가 한국이고요. 우리나라고요. 여기 미국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를 해외로 공급하려 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와닿지 않은 사우디로 근로자를 공급하려고 해요. 여기를 이렇게. 그럼요. 공급 국가는 누구고 공급 대상 국가는 누구예요? 공급 국가가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사우디예요? 공급 국가. 우리나라가 공급 국가죠. 근로자를 공급하는 공급 국가고요. 그리고 공급 대상 국가는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사우디예요? 사우디가 공급 대상 국가입니다.
그죠? 공급 대상 국가예요. 이 차이점 때문에 그래요. 자,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는 자는 공급 국가의 체류 자격이나 취업 자격을 취득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공급 국가 체류 자격이나 취업 자격을 획득할 필요는 없죠. 여기 공급 대상 국가 거를 해야죠. 그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번 공급 국가가 아니라 공급 대상 국가라는 점 체크하세요. 공급 대상 국가로부터 취업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만 공급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공급 국가 아닙니다. 공급 국가는 우리나라예요. 공급 대상 국가입니다. 2번 공급 근로자를 공급계약 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공급계약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게 아니할 것. 3번 국외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급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 보장할 것. 4번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통화로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것. 이거 아는 내용이고요. 5번 공급 근로자의 출국일자, 국외 취업기간, 현 근무처 및 귀국일자 등을 기록한 명부 공급 근로자별 임금, 월별 임금 지급 및 지급일자 등을 기록한 임금대장 공급 근로자의 고충 상황을 작성 관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헷갈릴 만한 건 문제 나왔을 때 1번밖에 없어요. 됐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프로세스들 다 기재를 해 놓으시고요.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게 신고고, 어떤 게 등록이고, 어떤 게 허가인지, 어떤 게 노동부 장관에게 뭘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게 특별자치도시장 시장구청장에게 뭘 해야 하는 것인지 이 정도 구분은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쭉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됐고요. 제4절 기타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 1번 거짓 구인 광고 금지요. 양가로 1번 직업 소개사업 근로자를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는 자는 이에 종사하는 사람 거짓 구인 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 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가로 2번 거짓 구인 광고 또는 거짓 구인 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잡 지급밖에 간행물 유선 무선 방송 컴퓨터 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한다. 무슨 내용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일상생활에 모두 한 번씩은 접해본 내용입니다. 지하철 타보시면요. 지하철 광고판 밑에 이렇게 조그마한 종이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근로자 대모집, 공장장급 대우 이렇게 해서 월 300만 원, 500만 원 이상 보장 이렇게 되어 있는 조그마한 종이 쪽지 같은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뭐 다단계 판매원이라든지 혹은 이런 식으로 허위로 광고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혹은 뭐 갔는데 사이비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거짓 구인 광고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못하도록 해놨고요. 2번 비밀 보장 업무 의무입니다. 직업 속의 직업 정보 제공 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내용이고요. 3번 그냥 넘어가세요. 4번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예를 들어서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 유료로 직업 소개를 해줬는데요. 내가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연령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안 하고 혹은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을 확인을 안 해줘가지고 뭔가 손해가 발생했어요. 구인자나 구직자한테. 그죠? 아까 분명히 일정 연령 이상만 소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죠? 그 외의 것들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걸 뭐 이런 확인을 안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치하도록 금융위가 예치하도록 해놨고요. 그 예치금 한번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가루 2의 그 밑에 파란 거 밑에만 좀 보세요. 그 다음에 5번, 6번, 7번까지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직업안정법. 가장 중요한 건 이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배우셔야 될 게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이네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인데 우리 항상 법의 목적을 짚고 넘어가셨죠. 이 그래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가 임금축이고요. 여기가 고용입니다. 이게 L 디맨드 노동 수요 곡선이고요. 이게 L 서플라이 노동 공급 곡선입니다. 이 노동 수요 곡선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물가 곱하기 근로자의 생산성, 근로자의 생산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정도는 아시리라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요,
결국에 이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 곡선이 여기서 이렇게 만나갖고요. W0 수준의 임금과 L0 수준의 고용량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요.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 뭐냐면 노동 수요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는 조건입니다. 노동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주면 아주 좋은 결과가 발생을 하는데 노동 수요 곡선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물가를 올리면 안 좋겠죠. 당연히 이 생산성을 올리려면 뭘 해줘야 돼요? 근로자가 1시간에 원래 하나 만들었는데 1시간에 5개 만들고자 하려면 뭘 해줘야 돼요? 훈련을 시켜주면 되겠죠.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시켜주면 되겠죠. 훈련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노동 수요 곡선,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노동 수요 곡선이 어때요? 상방으로 이동합니다. 상방으로 이렇게 이동해요. 그럼요. 어떤 결과가 발생했나요? 지금 W1, L1 임금도 올라가고 고용량도 올라가는 아주 엄청나게 해피한 결과를 가져왔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정책론자들은 어떤 거예요? 이걸 올리기보다는 이거를 올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 중에서 지금 뭘 하나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분명히. 임금을 포기하거나 고용량을 포기하거나 물가를 포기하거나 이렇게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다른 걸 올리려면 근데 이걸 하면은 뭐예요? 임금도 올라가고 물가는 그대로고 고용량도 올릴 수가 있어요. 아주 좋죠. 그러니까 우리 정책론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은요. 이 NPL 상승에 아주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총론적인 부분을 다 담고 있는 게 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입니다.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향상시켜서 그렇죠? 상승시켜서 근로자의 생산성을 올리고 근로자의 생산성을 올림으로 인해서 본인의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하고 고용을 보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 기업체 나름대로 근로자의 올라간 생산성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직업능력개발법의 목적일 겁니다. 목적 읽어볼게요. 1번 목적이요. 이 법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 지원하고 산업 현장에 필요로 하는 기술 기능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 촉진, 고용 안정 및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 중심 사회 구현 및 사회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해되시죠? 그죠? 2번 정의까지만 보고 잠깐 쉬실게요. 1번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란 뭐 당연한 내용이겠죠. 직무지식을 습득시키는 여러 가지 것들 훈련이요. 양가로 2번 직업능력개발 사업이란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의 매체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양가로 3번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이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요.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가 설치한 시설이고요. 2번 지정은요. 일반 민간에서 만들어서 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입니다. 우리 이 지정시설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시겠지만 민간단체가 왜 지정을 받아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지정을 받을까요? 왜 그냥 일반 민간 교육기관이요. 고용노동부 장관 지정을 받으려고 할까요? 이 지정을 받게 되면요. 훈련 과정 인정이란 걸 통해서 훈련 과정 인정을 받고 나서 그러면 우리 수강생들의 교육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육비 지원이 되니까 수강료가 굉장히 없거나 저렴한 수준일 거고 교육생 모집이 굉장히 용이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관들이 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중요한 건요. 공공직업훈련시설의 범주가 어디예요? 국가, 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래요. 그쵸?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누구인지가 엄청 중요해요. 자, 실력 따시기 한번 보시죠. 그 밑에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아래와 같으며 대한상공회에서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체크하세요. 대한상공회에서 없습니다. 1번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2번 장애인고용공단, 3번 근로복지공단 체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올 거예요. 자, 4번이요.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좀 보시죠. 근로자가 누구래요? 이미 고용되어 있는 자, 고용된 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그럼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것들, 이분들이요. 군인, 이분들이요. 여기 포함되나요? 고용된 자에게?
아니죠. 그럼요. 이분들이요. 여기 포함돼요? 취업할 의사를 가졌다 볼 수 있나요? 이 사람들? 아니죠. 취업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군인은 현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니까 취업할 의사 없고요. 전업주부도 내가 지금 업이 아니죠. 내 업은 뭐예요? 난 주부가 업이에요. 그러니까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고요. 학생은 공부하는 사람이지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쵸? 그러니까요.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이 사람들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기능대학은요, 뭐, 어렵게 써있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뭐, 폴리텍 대학 이런 것들이 바로 기능대학입니다. 잠깐 쉬셨다가요, 우리 직능법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실게요.